추석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고 계시겠죠? 떡국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설 연휴에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에 못 가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네요. 설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도 설은 돌아오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고향에 못 가서 마음이 조금 섭섭하긴 해도 그래도 명절 연휴잖아요. 연휴만큼이라도 맛있는 거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힘이 되는 말, 좋은 말 많이 주고받으면 얼마나 즐거운 연휴가 될까요? 고향 생각하시면서 오늘 첫 곡 들어보십시오. 이미자입니다. 고향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설 면제에서 잠깐 네. 고향에 좀 다녀오고 네. 또 우리 방송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설 하면 왜 보통 때 코로나 이전에는 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냥 북적북적 하면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네. 막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명절이었었는데 이게 다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좀 썰렁하긴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장기화되니까요. 네. 벌써 설 명절이 2020년, 2021년 21년? 이번에 세 번째. 네네. 그러니까 설 문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민족 대이동이라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고, 가족들이 네. 한데 모여서 뭐 하는 그런 분위기도 바뀌고,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시댁이 5남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설날 가고 다음 날은 큰 삼촌이 또 오시고 이렇게 가족별로 네. 가서 세배 드리고 덕담도 주고받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네. 근데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이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 동포 사회에도 그 지나간 네. 어떻게 보면 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쭉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요. 네. 저도 좀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지난 30년 중국 동포 사회는 어떻게 설 명절을 했나, 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변화가 꽤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 네. 이때까지만 해도 고향에 못 가셔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기 그때는 뭐 가리봉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로드폰이라고 길거리에 네, 이렇게 네, 전화기가 네. 설치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국제전화 공중전화로. 네. 카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전화를 하면, 그러면 뭐 설 명절 앞두면 거기에 쭉 앉으셔가지고 야 누구이자 여기 사월이다 하면서 그게 전화했던 풍경이 생각나고, 네. 그리고 그때 한 기업에서 이 한 단체하고 해가지고 중국도 갔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화상 전화를 한번 네. 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서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0년도 초중반에 그랬던 분위기가 생각나고, 저는 2004년도 그때도 참 추운 1월 말 설날이었는데, 네. 그 가리봉동 거리에서 동포들 위로해 준다고 네. 지역 상인들하고 한 1000여만 원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예. 노래자랑대회를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네. 기억도 납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이 동포들을 위해 함께하는 한 거니까 많이 추운 날인데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2007년도 이 방문 협재가 되면서 예.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이나 이런 명절이 있으면 중국으로 가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 그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네. 좀 편했으니까. 그때는 좀 자유왕래가 될 수 네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설 명절 앞두면은 특히 연길 가는 비행기 가든 비행기 값이 갑자기
막 오르죠. 올라가지고 그것도 구매를 못해서 네. 그래서 뭐 인천이나 평택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또 데려서 예. 기차를 타고 가거나 속초에서 뭐 러시아 자유로비노인가요? 거기서 훈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10년도 이후는 오히려 이제 설명절이 되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자녀들이 네. 한국으로 오는 오히려. 네. 네. 그만큼 이제는 한국에 좀 정착하고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한국에 이제 가족 단위로 사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 설 명절만 봐도 아 동포들 사회가 이렇게 변화를 해왔구나.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뭐 오도 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요. 가면 또 자가격리를 꽤 네. 오래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지역에서. 네.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그런 한참 이 동포 사회에 특히 설명절이면 뭐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은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런 네. 특수도 모여서 좀 같이 사라지고. 음식도 나누시고 네.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같이 노래도 하시면서 뭐 망향도 달래고 네.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막 파티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네. 뭐 작년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 덜했겠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몇 명 모이면은 또 일반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하면서 좀 가족 단위로 위주로 네. 뭐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캠핑을 간다 그럴까요? 좀 오히려 여행을 가, 잠깐 다녀오는 가거나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긴 고향에 가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네. 못 가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왠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못 가게 하니까 더 많이 보고 싶은지 그리고 이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감염이 그렇죠. 터지고 이게 네.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아직 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고 못 보더라도 그렇죠. 이해하고 네. 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는 또 전화기가 워낙 뭐 발달이 네. 돼서 화상 통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어떤 장기 자랑까지 하면서 그렇죠. 네. 화상으로 전화로, 네. 화상으로 모임을 갖는 거죠. 네. 예, 뭐 궁하면 뭐가 통하는 방법이 생긴다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해서 즐겁게 보내시는 모습 보니까 아유 저도 그러니까 동포 여러분의 설날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온라인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온라인 시대 몸은 못 가지만은 거기에 보면 다 뭐 같이 노래하고 같이 네. 뭐 덕담 주고받고 그러면 같이 모여 있는 거랑 거의 진비 없죠. 네. 아유, 행복의 채통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리강춘 씨 음력설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음력설이 다가오자 길림성 왕청현 제2 실험소학교 6학년 3반에 다니는 류여송 학생은 벌써부터 친지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놀러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전염병은 류여송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게 되면서 텔레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예방 퇴치를 위해 명절에도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류여송 학생은 자신도 뭔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구역에서 전염병 예방 퇴치를 위해서는 많은 선전구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류여송 학생은 자신의 조선어문 낭독 기능을 발휘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래서 노인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전염병 예방 퇴치 홍보 자료를 무한 힘내자, 중구 힘내자라는 제목으로 문장을 써서 낭독을 한 후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류여송 학생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왕청현을 대표해 연길에서 열린 전주 우리말 영웅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2등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 대명 사회구역에서 열린 무한 지원 공익 선전 활동에도 참가했으며 종남산 할아버지가 전국 인민들과 함께 병마와 싸우는 장면도 시청하였다.
왕청현 제2실험소학교 6학년 3반의 담임교원 리명월은 전염병 예방 퇴치는 모든 가정에서 다 중시해야 할 일이며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해 양호한 심리 상태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넘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 리강춘 선생님이 보내오신 음력설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뭐 명절 즐겁게 보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도 속상하지만 뭔가 나는 이럴 때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네. 로 여성 학생이 글을 써서 이렇게 낭독을 해서 전부 들려주고 했다고 하니까 네. 6학년인데 아유 기특하네요. 그렇죠. 네. 중국 지역에서도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전부 봅니다마는 얼마나 열심히들 네. 뭐 이곳에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잘들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 중국 국민들 보면은 인구가 15억이잖아요. 넘죠. 네. 근데 특히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2월 4일부터 이제 네. 실시가 되지만은 네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줄곧 제로 코로나. 네. 그래서 코로나를 하나도 없애야 된다.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지역을 전체 봉쇄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해왔잖아요. 그래도 이 국민들이 거기에 다 협조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중국 국민들의 단결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어제가 설이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춘절이라고 해서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우리는 고향을 네. 지켜야 돼라는 네. 마음에 있으면 전부가 지켜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의사나 또 간호사, 의료 인력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실까 싶어서 그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이강수 선생님이 썼던 편지가 무한히 한참 네, 코로나19로 네. 뭐 봉사되고 세상이 막 깜짝 놀랄 때 그렇죠. 그때 당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그 무한의 그 위중한 것에 정말 거기서 의료봉사할 사람, 네. 뭐 할 사람 하니까 순식간에 다 막 모였죠. 다 모였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인이나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중국에 어떤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큰 나라. 좀 위부에서 볼 때는 너무 좀 네, 뭐랄까 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네. 다른 나라는 다 위드 코로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서로 왔다 갔다 또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통제하면은 좀 정상적인 거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만 중국의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큰 행사도 한번 이렇게 앞두고 퍼지기 있으니까.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네.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제로 코로나를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해 온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분들은 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중국 들어가게 그렇죠. 되면은 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또 갑자기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들어가려면은 막 격리 기간도 한 50며칠씩 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성에서 성을 옮겨도 네. 또 격리를 네, 그러니까 해야 비용도 되니까. 많이 들어가고. 네. 참 그 격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방에서 오래 있으면은 이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뭐 운동도 개발을 해서 열심히 네.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SNS 덕분에 네. 그래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어서 훨씬 좋다라는 네.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네. 또 여기에 이제는 자기만의 시간을 네. 또 가지면서 또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또 시간을 가졌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거 많이 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을 다시 한번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그런 시간이 모든 인류가 함께 좀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네. 우리에게 얼마나 또 고마웠던 소중한가. 네.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로여송 학생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은 코로나19도 빨리 종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항상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네. 네, 손도 좀 자주 씻으시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좀 안 가시는 게 최대의 자신이 할 수 네. 있는 방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네. 좀 저기에 확진됐다 하더라도 중증으로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미접종하신 분들은 또 백신 접종을 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어떻게 뭐 고향 얘기, 서울 얘기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동포 여러분 건강한 연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기택의 노래 들어볼까요? 고향 무정.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신 새해 근심과 걱정이란 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 2021년을 보내고 새해 2022년을 맞이했다. 해마다 새해를 맞으면 용기와 신심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쩐지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한 해에도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니 더욱 깊은 고통 속에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한다니 이게 어찌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아니겠는가.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계속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나도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혈압이 높다면서 맞을 수 없다기에 참 골치가 아프다. 남들은 모두 백신을 여러 차례 맞고 근심 걱정 없이 마음대로 외출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는데 나만은 백신을 맞을 수 없으니 어디로 떠날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근심 걱정이 앞선다. 전일에도 우리들이 연길 모아산 기슭의 공룡 박물관에 참관을 갔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서 못 들어간다고 했다. 내가 백신을 맞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사가 혈압이 높아서 맞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안 맞았는데 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화가 나서 이렇게 따져 물으니 그 사람들은 그저 상급의 지시대로 할 뿐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너무도 억울했지만 별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든지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며 백신 접종은 누구든지 빠짐없이 하고 있으니 나도 지금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이 건강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는 남들과 가까이 하고 말하기도 싫고 공공장소에도 의식적으로 적게 다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신은 맞았소? 라고 물으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맞지 않았소? 라고 대답을 하면은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본다. 그럴 때면 참 기분이 상하고 사람 축에 빠지는 듯해서 남들은 모두 백신을 맞고 마음대로 다니며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이 죄 없는 죄인인 듯하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대에 따라서
행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두루 알아보니까 나처럼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퍽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 사람 다수가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객관 원인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으니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한 해, 나는 더욱더 자각성과 경각성을 높여서 각종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질 때까지 소리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리라고 결심을 다지고 싶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이런 원인으로도 그쵸. 코로나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들도 그쵸. 계시죠. 네. 알러지가 막 심한 분들도 네. 백신을 못 맞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네. 분이 대표적인 거고 그렇죠. 특히 또 임산부도 네네네. 백신을 좀 안 맞. 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도 한번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네. 거의 출산을 거의 앞두고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예, 예.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은 아이를 유산하는 그래서 아. 크게 그 그 사회 문제가 화두가 됐었겠네요. 됐던 게 있었어요. 한국 국내에서도 뭐 그 뭐야 119 네네. 소방대원이 응급조치를 잘해서 소방대 그 차 안에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상황들도 있었죠. 임산부라든가 특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 좀 병원 시스템, 네. 긴급 시스템 같은 거는 좀 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특히 임산부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보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특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뭔가 그런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네. 경우에 의료 시스템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중섭 선생님이 써오신 글에서처럼 일단 내가 어떤 그 혈압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했으니까 네. 훨씬 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더 뭐 방역의 방법인 마스크도 잘 쓰고 네. 뭐 사람 많이는 모이는데 되도록 하지 않고 이런 거 잘 지켜야겠다라고 네. 말씀하시지 않나요? 네. 네, 세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네.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니까 네. 건강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새해 근심 걱정 이제 후를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남진과 서른도 외에 모든 가수, 여러 가수들이 함께 노래하는 코로나 이기자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